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저 하이포닉 애견미용 연구소 신희진 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도 마찬가지로 5분 이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산업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토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펫제너레이션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저희 같이 성장해 나가는 상황에 있는데요. 지금 제가 캐나다에서 제가 살다가 왔긴 했는데 거기서 제가 직접 겪어보고 같이 살았었을 때의 그 아름다웠던 그런 환경들이 저는 자꾸 떠오르긴 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나라의 현재 개선해야 될 점들을 맞춰본다면은 브리더 등록제가 있고요, 반려견 등록제가 있고 공공 놀이터 시설을 개설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브리더 등록제라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어떤 견사라든가 이런 사육했던 이런 번식장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견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견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정견사에서도 사실은 뒤에서는 전에 번식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도 계속 가정견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그 일반 반려인들한테 분양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금 제가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가정견사 등록제라는 거예요. 가정견사도 등록을 하되 지금 밴쿠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5마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대형 사육장을 만들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시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이런 아이들을 분양받았을 때는 반려견 등록이라고 해서 시 같은 경우는 밴쿠버 주요 시 같은 경우는 3마리까지 키울 수가 있는 제한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광역시라고 또 바로 옆에 있는 밴쿠버로 나가는 이게 좀 광역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분당이라든가 일산 이런 지역들은 2마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는 그만큼 시 안에서는 그만큼 부와 어떤 질적인 위치가 더 높기 때문에 3마리까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아이들에 대한 어떤 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드 제너레이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금 펫 제너레이션에 가까운 지금 현재에서 뒤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한적인 게 있었겠죠. 자, 그리고 또 공공 놀이터라는 거는 제가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에 하나라고 봤던 건데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브리더 등록제, 반려견 등록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 공원에서 각각 주택의 근처에 있는 공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공원 안에서는 잔디에는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낮에 누워서 같이 책을 읽는다거나 밥을 먹는 거나 이게 현실적인 현실 생활인데 각각 공원 주변에서는 반려견을 데리고 운동을 길거리 워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각자 서로 만났을 때 본인들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대화를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 같으면 개와 개들이 부딪히는 상황이 됩니다. 개와 개들이 부딪혀서 말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 개가 어떤 트러블이라든가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의 어떤 아름다운 대화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거의 중요한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중성화였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어떤 중성화라는 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밴쿠버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내 반려견에 중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중성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아름다운 복지와 또는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적인 어떤 펫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질적 향상을 위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데리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도시 안에서만큼은 중성화를 해야 된다는 건 바른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도 선진국처럼 상상을 하신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개들이 같이 다니면서 반려인들과 같이 다니면서 반려인들이 일일이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뭐가 있냐면 또 컬러라는 색깔이 있습니다. 컬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개는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우리 개는 만지면 안 돼요라는 말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쪽에 지금 현직에 종사하고는 있지만 많은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개들을 보면은 만지려고 해요.
만지려고 하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만지려고 하는데 이것들의 인식은 시에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캐나다나 외국 같은 경우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노란색 리본띠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이라는 거는 약간 널비스한 개들을 보면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개는 빨간색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공격적인 그런 우리 불테리어 무슨 테리어 뭐 이런 일반 테리어 말고 아메리칸 핏불이나 뭐 이런 강아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빨간 띠를 매게 되는데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은 노란 리본띠를 매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어디 기관이를 이런 데를 이제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갔을 때도 노란 띠가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을 오히려 배려해서 길을 좀 안내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노란색이 가장 많이 있고 나머지 색깔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녹색 같은 경우는 프렌들리하고 예를 들면은 뭐 워커나 시터 이런 사람들은 파란색 띠를 맵니다. 이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로 일일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공공 매개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색깔 인지를 할 수 있어서 개를 인지할 수 있게끔 사고를 발생률을 좀 더 줄일 수 있었으면 이런 것들이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해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지금 앞전에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갖고 있는데 저 또한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지금 특히나 이제 미용이라는 거는 우리 반려견들이 정말 홀 라이프라 그래가지고 평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미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려인들이 무슨 레스토랑이라든가 어디 내가 원하는 곳을 방문했을 때 거기 뭐 리뷰라든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런 걸로 끝나지만은 애견 미용이라는 거는 강아지와 생명체와 같이 그 단시간에 정해진 시간 내에 같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미용사라든가 뭐 호텔 관계자라든가 훈련사, 유치원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제가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고를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돈 주고 맡겼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당연히 해줘야 된다. 그걸로만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나는 받는다. 이런 걸로 그냥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노령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노령화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심각한 것들에 대해서 쟁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키우는 이런 반려견들이 앞으로는 노령화, 이 반려견들에게 노령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펫을 분양함으로써 가정의 행복은 곧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펫을 어린 아이들 퍼피를 분양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고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라는 그리고 즐거움과 함께 행동하고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 개들이 모두 노령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외국처럼 퍼피를 분양받는 어떤 시점은 이제 거의 없어져요. 외국 같은 경우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반려인들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노령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퍼피가 새로운 신규 등록을 한다는 건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든 아이들이 장시간 동안 사람들처럼 수명이 연장되는 것처럼 우리 동물 반려견들도 수명이 연장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지키고 이 아이들을 계속 케어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퍼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는 한참 분양을 받지만 퍼피 분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더욱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노령견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는 간병인으로서 우리가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간병인에 대해서는 어떤 고수 보액이 보수가 고액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존중함을 뭐 우리가 또 다른 분에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노령견들을 어떤 노령견을 위한 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맡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스스로 케어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맡기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호텔,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이 종사하는 분들도 또한
나도 간병인이라는 입장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또 일단 처음에는 우리 반려인들, 우리 견주님들이 또한 이 준비를 해셔야 되고, 또 서로가 각자 노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밝은 미래를, 강아지와 함께하는,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유, 어쨌든 저 신인지 원장님 그 현직에 계시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하나 공격적인 성향의 강아지에 대해서도 리본을 착용함으로써 어떤 위험성도 경고하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노령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 하시면 끝났고요. 이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이상으로 페크노비 시대의 반려인, 반려동물, 그리고 경제인에 의한 산업 육성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유튜브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